안녕하세요. 화장품을 보여줘. 화보입니다. 네, 오늘은 원료적 특성 마지막 수성 원료와 유성 원료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료적 부분을 좀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수성 원료가 뭐고 유성 원료가 뭔지. 정말 말 그대로 수성 원료라고 하면 물에 잘 녹는 원료고요. 이렇게 지금 병풀 추출물 아니면은 이제 일산비지 같은 부틸렌글라이콜이라 그러거든요. 뭐 보습감을 조절해주기도 하고 제형을 조절해주기도 하는 이런 원료가 있고, 유성 원료는 이제 기름에 잘 녹는 그런 원료들. 그래서 스테아릭 애시드 그리고 비즈 왁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원료를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완제품 기준으로 만들 때는 이렇게 밑에 보시면은 수성 원료, 또 위에 오일류 같은 유성 원료를 또 섞어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완제품 기준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수성 원료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대표적인 종류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뭐가 있죠? 일단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은 정제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에탄올, 그리고 폴리올 이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제수의 경우에는 화장품에서 일반적으로 좀 많이 사용하는 그런 대표적인 수용성 원료고요. 그리고 이온 교환법, 그리고 그렇죠. 역수 삼투 방식, 그리고 자외선, 살균 등의 과정을 거친 투명 무색 무취의 성질을 가진 수용성 용매로 3차 증류수라고도 불립니다. 맞습니다. 네. 또 소개해 드릴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수용성 원료에 주로 사용하는 것들은 EDTA, 킬레이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물 속에 칼슘, 마그네슘 등의 금속 이온이 잔존하는 경우에 화장품의 다른 원료의 산화와 변색 등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어가지고 정제수에 혼합하여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 금속 이온이 잔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래서 EDTA, 주로 EDTA를 많이 사용하죠. 그 이전에 저희가 강의할 때도 이제 킬레이트제라고 해서 이렇게 집개발, 혹시 이제 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금속 이온 봉쇄제를 함유하면은 금속을 잔존 금속을 없앨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네, 맞습니다. 또 이제 넘어가서 두 번째 에탄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에탄올은 대표적으로 여드름용 제품에도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수렴 화장수, 헤어 토닉, 그리고 향수 등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비극성인 탄화수소기에 극성인 하이드록시가 존재하는데, 인체용으로 에틸알코올은 약간 화한 느낌이 있죠. 그죠. 바르면은 그런 이제 화한 느낌이 드는 수렴 화장수나 향수 등에 사용을 하는 거고, 특징은 무색이고 특이치가 있고 아시는 그런 알코올 향이 나을 거고, 그리고 휘발성이 강하고요. 그리고 식물의 소수성 및 친수성 물질을 추출하는 그런 이제 용매로도 사용을 하고, 향료, 색소, 유기안료 등 물에 녹지 않는 비극성 물질을 녹이는 유기용매로도 사용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통 보면 이제 모공을 좀 줄이고자 할 때, 그죠? 이럴 때 이제 저희가 에탄올 관련 제품들을 많이 사용한다고 보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화장품에서는 이제 프로필렌 글라이콜, 부틸 알코올 등을 첨가해서 변성 알코올을 주로 사용한다. 이것도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폴리올 말씀드릴 건데, 폴리올들은 이제 분자 구조, 극성인 하이드록시기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그런 다가 알코올 유기화합물을 총칭합니다. 그래서 가용화제로 많이 사용하고요. 가용화라고 하면은 이제 고체 성분을 이제 액체에 녹이는 그런 계면활성제의 역할을 하는 가용화제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보존제 보조를 하는 역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생물 증식에 대한 약한 방부 효과가 있어서 방부 보조제로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형 조절제, 제형을 이제 조금 더 점도가 있게 만든다던가, 아니면 좀 점도를 줄일 때 그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동결을 방지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폴리올의 종류가 좀 있을 것 같은데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프로필렌 글라이콜이 있고, 부틸렌 글라이콜, 글리세린, 솔비톨 종류가 있고요. 프로필렌 글라이콜은 이 중에 사용감이 가장 점도가 낮아서 끈적임이 적고 보습 효과가 되게 우수하고 그런 무색 무취의 액체입니다. 그리고 부틸렌 글라이콜의 경우에는 이가 알코올인데 끈적임이 적당히 있고 이제 가벼운 사용감이 있으며,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색 투명한 액체입니다. 글리세린은 이제 흡습성이 우수하고, 그리고 끈적임이 좀 매우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고보습이 필요한 제품들 이런 데 많이 사용하죠. 그렇죠. 화장품 전성분을 보시면은 여기 글리세린이라는 걸 많이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비톨. 솔비톨은 이제 유가 알코올인데, 이거는 보습 효과가 되게 우수하고 물과 에탄올이 잘 녹아가지고 이것도 이제 화장품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무색 무취의 고체 성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좀 넘어가면 이제 유성 원료를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성 원료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여기 전 완제품을 보시더라도 이렇게 오일류 같이 위에 있는 층에 있는 거를 이제 유성 원료라고 하는데 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유성 원료 종류라고 하면 뭐 식물성 오일류들도 있고, 그리고 동물성 오일류, 그리고 광물성, 그리고 왁스류들, 그리고 고급 지방산, 고급 알코올류들, 그리고 실리콘 오일류, 에스테르 오일류, 이 정도로 이제 종류는 가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좀 물에 녹지 않는 비극성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피부에 얇은 유막을 형성해 가지고 그렇죠. 피부로부터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억제하는 밀폐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활 작용도 하고요. 예, 그러면 피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 이렇게 좀 설명드려도 좋을 것 같네요, 그죠? 네. 근데 일반적으로 유성 원료들의 특징이 미생물에는 비교적 이제 수성 원료보다 안정적인데, 반대로 이제 쉽게 산화되는 특성이 있어가지고 공기 중에 노출을 최소한으로 잡아주도록 이제 보관을 해야 되고, 이제 항산화 목적으로 항산화 기능이 있는 비타민 E, 토코페롤류들을 이제 배합을 하는 것을 저희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유성원료는 조금 더 깊게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가 식물성 오일의 종류. 많은 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죠. 뭐 피부에 가장 적합한 호호바 오일부터. 네. 예. 그다음 이제 요 제품도 이제 동백 나무씨 오일을 좀 사용을 했는데, 요런 동백 나무 오일류들, 그다음 올리브 오일류, 그다음 이제 로즈 힙씨 오일류 이런 거, 그다음 포도씨 오일,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종류로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그래서 식물성 오일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물의 씨나 잎, 열매 등에서 이제 추출해가지고 냄새는 비교적 적으나 이제 산패 등의 안정성이 좋지는 않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코페롤 같은 원료를 같이 첨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공통적으로 오일류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건성 피부 그리고 노화된 피부 등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방산 종류 및 함량에 따라 가지고 피부 친화성이 좋고 비교적 흡수가 이제 잘 되는 편의 그런 오일류들이 있고요. 지방성 종류가 이제 또 그 종류에 따라 가지고 그렇죠. 피부 표면에 이제 막을 형성해서 보호 작용을 하는 목적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밀폐하는 역할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단점도 있죠? 단점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단점은 명확합니다. 유성 원료들의 단점은 이제 쉽게 산화된다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제형상으로 되게 피부에 발랐을 때 무거운 느낌을 주는 경우들이 이제 종종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은 또 여러 가지 원료들을 배합을 해서 같이 사용을 하게 돼서 피부에 그런 무거운 감들을 좀 줄여주게 되는 그런 역할이 있죠. 그러면 여기도 이제 종류를 좀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방산의 종류를 좀 3가지 정도 이렇게 나눠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지방산은 일단 포화 지방산,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 그리고 오메가 지방산 이렇게 3가지 정도로 이제 나눌 수 있겠고, 포화 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밀폐력이 굉장히 우수하고 느리게 산화가 되는 특성이 있고,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흡수력이 우수하나 그리고 쉽게 산화가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 지방산도 마찬가지로 이제 흡수력은 우수한데 좀 쉽게 산화가 되는 단점이 있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호호바 오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호호바씨 오일에서 추출을 하는 거는 이렇게 상온에서 액체 저온 상태에서 고체 형태를 유지하는 식물성 왁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피지 성분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오일이 아닐까 싶고요. 피부의 퍼짐성, 그다음 친화성, 침투성 이런 것들이 아주 우세하죠. 네. 그래서 녹는 점은 한 호호바 오일이 한 10도 정도. 10도 정도.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피부 타입에 되게 사용하기가 편합니다. 네. 그다음 아르간 오일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아르간 오일 같은 경우는 좀 스토리가 좀 있죠. 이 사막에서. 그렇죠. 좀 자세히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모로코 지방 이런 국가에서 되게 많이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오일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막에서도 수분을 찾아가지고 지하 한 30m 정도까지 이제 뿌리가 뻗어나갈 정도로 강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고요. 되게 피부나 모발의 흡수가 굉장히 용이해서 보습 효과도 탁월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비타민도 굉장히 많이 함유를 하고 있어요. 뭐 비타민 E, 비타민 F, 그리고 비타민 G, A, 그리고 오메가 9 정도 등이 함유가 되어 있어가지고 부드러움 되게 머릿결로 이렇게 개선을 시켜주거나 건강하게 이제 모발 관리를 해주고, 그리고 피부도 굉장히 부드럽게 유연화 시켜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전에 호호바 오일이 이제 피부, 그러니까 스킨케어용 화장품에 좀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아르간 오일 같은 경우는 이제 헤어 제품 위에 좀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비싸죠, 아르간 오일. 그렇죠. 많이 비싸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유성 원료 중에 두 번째 동물성 오일을 좀 더 설명을 네.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물성 오일은 일단 일반적으로는 동물의 피하 지방이나 그리고 장기에서 주로 추출을 하는데요. 식물성 오일에 비해서 냄새가 좀 그렇죠. 좋지 않아요. 네, 그리고 알레르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좀 비건 화장품의 증가로 인해 가지고 거의 안 쓰죠 네, 이제. 이제는 예. 좀 선호되지 않고 있고 변질 가능성이 좀 높은 특성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브랜드사에서 상담을 오게 되면 거의 대부분 99%라고 해야 되나 이제 비건이나 네, 대부분은 이제 비건을 EWG 화장품 관련 쪽 네. 이런 쪽이 의뢰가 제일 많은 것으로 예, 네, 보여지죠. 맞아요. 예. 그래서 일단 이거를 그럼에도 이제 동물성 오일을 쓰는 이유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산 종류의 함량에 따라서 또 피부 친화성이 굉장히 좋아서 아무래도 동물성 오일이다 보니까 그렇죠. 비교적 이제 흡수가 잘 되는 특성들이 있고 네. 그 종류를 보게 되면은 또 뭐 지금 현재도 잘 팔리고 있지만은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렸던 게 말지방 그쵸. 우리가 이제 흔한 마유. 얘기로 마유라고 하는 네. 거. 그다음 그 좀 어머니 세대, 그러니까 어머니 세대에서 좀 많이 팔렸던 게 스쿠알렌, 스쿠알란. 네, 네. 스쿠알란, 심해상어, 간유, 뭐 이런 거. 그다음 양털에서 좀 추출한 게 라놀린 네. 오일. 그다음 뭐 지금 거의 쓰지 않고 있지만 뭐 밍크 오일이나 그쵸. 에그 오일 이런 것들도 과거에는 네, 과거에는 많이 또 사용했죠. 사용을 했었죠. 네, 예. 올려드리죠. 그러면 마유 같은 경우가 왜 많이 팔렸냐라고 만약에 질문을 드리면 네. 왜 그럴까요? 마유가 왜 이렇게 많이 팔렸을까요? 마요는 아무래도 이제 피부 친화성도 높고 그렇죠. 네, 보습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일단 마요를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트러블이 그나마 좀 적게 났던 오일이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죠? 예. 그리고 지금 세 번째 그러면 광물성 네. 오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대부분 이제 광물성 오일류를 따지게 되면 이제 보통 석유 등에서 유래한 그렇죠. 네, 그런 오일이라고 보여주시면 되고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탄화수소 오일이고 그리고 무색 투명하고 냄새가 없고 쉽게 산패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굉장히 범용적으로 쓰고 있는 그런 원료이기도 해요. 그래서 맞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원료들이라면 이제 페트롤라툼, 이제 제품명으로는 바세린이라고 하죠. 뒤에 가면 또 한 번 더 네네.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바세린 네. 네,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 파라핀, 파라핀, 종류들 이렇게 맞습니다. 나오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네, 피부 표면에 막을 형성해 가지고 이제 수분 증발하는 것을 억제시켜주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밀폐제로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뭐 산업적으로 봐서는 가격도 저렴한데 그쵸. 효과는 좀 뛰어난 네. 그런 뭐 굉장히 뛰어나서 예, 밀폐제로도 그렇고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그렇죠. 그런 효과들이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미네랄 오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예. 미네랄 오일 등 뭐 실리콘 오일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수분 증발을 억제해주고 이제 유연제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 이제 만약에 립스틱이나 그 펜슬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파라핀 그쵸. 네, 같은 고형제 경우, 네, 고형제 이런 라고 것들을 얘기를 좀 하고요. 쓰게 돼 있고요. 네. 그리고 페트롤라툼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제 바세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정제도가 높은 편인데 잘못해서 이제 정제도가 낮은 제품들을 쓰시면 이제 잘못하는 경우는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 점이 네, 단점일 수 유발이 있겠습니다. 된다라는 거 한 번 더 네. 말씀드리고요. 뭐 저희가 이게 좀 일반적으로 아는 상식과 또 이게 화장품 업계에서 또 생각하는 게 좀 다를 수 있죠. 그쵸.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 이제 전 세계 뭐 아기들이 이제 많이 쓰는 게 뭐 땡땡땡 뭐 이런 존땡 뭐 이런 것들. 정말 네.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존 땡땡 베이비 오일이다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전성분밖에 없어요. 그쵸. 예. 네. 이게 하나가 미네랄 미네랄 오일, 하나가 향료. 네.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실 거는 같은데 예, 그렇다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냥 일반적인 상식 정도로 알아두시면 그렇죠.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바세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이건 뭐 통용된 얘기들이니까 네네. 뭐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석유에서 뭐 기름을 뽑아내고, 네. 증류하고 난 잔여물을 가지고 정제해서 만든 거죠. 네. 이런 거를 이제 저희는 이제 석유 젤리라고 이제 네. 불리우고 있는데 이것도 효능 효과는 엄청나요, 그죠? 네, 예. 그렇죠. 피부 일단은 모든 이제 피부
화장품들의 주요한 그런 기능 중에 하나는 보습이니까요. 수분 증발을 막아주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피부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원료인 거죠. 네. 이쯤에서 넘어갈까요? 네. 네 번째, 왁스를 좀 말씀을. 네, 왁스류들은 이제 고급 지방산과 고급 알코올률이 이제 결합된 에스테르 화합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농도점이 높은 이제 고형의 물질들이고, 요게 이제 상온에서는 이제 그러면 고체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립스틱 같은 거의 경도를 조절하는 그런 고형 화제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피부 표면에 막을 형성해주는 밀폐제로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일단은 뭐 광택제로 주로 사용한다고 그냥 그렇게만 인식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종류가 또 한 4가지 종류가 있죠. 네. 보통 뭐 카나우바 왁스, 뭐 많이 쓰는 게 한 4가지 정도. 네네네. 칸데릴라 왁스, 그리고 비즈 왁스, 그렇죠. 그리고 라놀린 그런 것들이 있어요. 보통 그래서 카나우바 왁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경도가 높아가지고 뭐 립스틱이나 그렇죠. 아이 펜슬 이런 데다가 네. 이제 사용하는 그런 왁스인데, 이건 이제 카나우바 잎에서 추출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칸데릴라 왁스 같은 경우에는 칸데릴라 줄기에서 요거는 추출하는 건데, 코팅 역할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광택성이 우수해서 립글로즈나 립밤 이런 데서 이제 광택을 내주는 그런 원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비즈왁스 정말 많이 쓰는데, 아까 보여드린 요 비즈왁스 상온에서 고체 형태죠. 요것들은 이제 벌집에서 추출한 이제 6가지 고분자 지방족 알코올인데, 요것들은 일반 굉장히 많이 범용적으로 쓰여서 뭐 이제 유화제라든가 그리고 점증제로도 쓰이고, 그래서 뭐 립밤이나 바디밤 이런 밤 종류들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놀린 왁스 같은 경우는 화장품의 모든 물질과 잘 섞여서 네. 여기저기 많이 사용된다라고 그렇게 네.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쯤에서는 퀴즈 하나 좀 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여성들이 그러면 평생 먹는 네. 립스틱의 양은 얼마나 될까요? 일반적으로 뭐 한 이제 바르고 나서 먹는다고 생각을 하면 저희가 한 2-3개 정도 먹지 않을까, 평생 동안. 한번 많으면 한 10개 정도? 그거보다는 훨씬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네. 일단 여성이 하루에 뭐 한 24에서 80mg 정도를 섭취를 한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 정도를 바르고 나서. 네네. 그러면은 결과론적으로 평생 먹는 양은 한 1에서 4kg 정도. 네. 그러면 립스틱으로 얘기를 하면은 한 200개에서 800개 정도의 분량을 굉장히 많이 섭취를 하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립스틱을. 네. 근데 또 여기 기사에서 보면은 또 하나가, 그러면 남자는 그러면 왜 여기에 통계가 나왔을까요? 뭐 립밤을 겨울철에 이렇게 보습으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인해서. 아니면 다른 용도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남의 거를 먹을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남성은 평생 섭취하는 게 한 6개에서 23개 정도를 섭취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남의 거를 섭취하는 거에 따라서 6개와 23개의 차이가 그렇죠. 굉장히 명확한데,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이렇게 차이가 좀 있는 거군요. 네. 범위를 좀 넓게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또 고급 지방산유들, 지금 이제 왁스류들 제외하고 그리고 고급 지방산유들이 있는데, 일단 요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뭐 또 지금 설명해 주실 사항들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아까 립스틱 관련 쪽들이 뭐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 안 좋다 뭐 이런 논란이 많이 생기면서, 그렇죠. 가장 최근에는 이제 아예 유기농으로만 만든 립스틱, 그러니까 립스틱. 먹어도 무관합니다. 이렇게 네, 이제 네. 홍보하는 립스틱들이 좀 많이 늘었다. 네. 뭐 틴트도 그렇고, 뭐 립밤도 립스틱도. 그렇고, 그거 한번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구나. 네. 그럼 넘어가서 네. 고급 지방산. 고급 지방산유들은 일단 탄화수소 사슬이 긴 이거는 이제 탄화수소 체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요거 이제 체인이 긴 지방산 물질들을 총칭을 하고요. 이거는 정말 천연의 유지예요. 그래서 밀랍이나 그런데 이제 에스테르로 함유가 되어 있고, 이제 수산화 나트륨이나 트라이에탄올 아민이라고 얘기를 하죠. 요것들과 병용해가지고 비누를 만들 때 그렇죠. 이제 이런 유화제로도 사용을 하고요. 고급 지방산은 곧 비누 제조 시에 유화제로 사용을 한다. 이렇게 요점 정리를 해도 좋을 것 그쵸?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종류의 유상 원료들이랑 이제 혼합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말씀 주신 대로 계면활성제나 폼클렌징, 이런 이제 비누나 폼클렌징 등의 세정용 계면활성제, 그리고 보조 유화제, 분사제로도 사용을 합니다. 분산제. 네. 고급 지방산의 종류는 그냥 포화 지방산과 불포화 지방산으로 나눌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네. 말씀을 맞습니다. 드리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면활성제를 조금 이제 깊이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뭐 논란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원료죠. 그렇죠. 계면활성제. 이름만 들으면 정말 안 좋은 화학 물질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한 4가지로 좀 나눠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좀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계면활성제는 일단 유성과 수성의 경계면에 흡착해가지고 이제 성질을 변화시키는 원료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거 정확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게 맞는 건데,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기름과 물 등의 다른 성질을 가진 물질을 섞어주는 그렇죠. 네, 중간재 역할을 하는 거를 계면활성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음이온성 계면활성제, 네. 그리고 양이온성 계면활성제, 그리고 양쪽성 양쪽성. 계면활성제, 그리고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로 나뉘어집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습윤이나 세정 효과, 그다음 대정 방지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표면 장력을 좀 낮춰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네. 예. 일단은 그래서 계면활성제 등을 좀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 음이온성 계면활성제는 일반적으로 이제 세제에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네, 네. 세정력이 굉장히 우수하고요. 그리고 양이온성 계면활성제는 린스나,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 이제 그 세탁한 다음에 넣는 그런 네, 세탁 비누, 세탁 비누 뭐 네. 피존이라고 말씀을 네. 드려도 될까요? 그런 곳에 많이 넣게 됩니다. 그래서 양이온성 양성이제 계면활성제는 대전 방지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서 그렇죠. 네, 이제 머리에 정전기도 잘 안 이렇게 일어나게 해주고, 그리고 피부에 되게 흡착이 잘 돼가지고 린스 같은 경우에도 바르면은 이제 바로 이제 매끌매끌해지잖아요. 그런 이제 윤활 효과를 가지고 있는 맞습니다. 거죠. 예. 네. 그리고 양쪽성 계면활성제 같은 경우에는 유화제로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화장품 원료랑 원료를 섞는다던가 유성 원료와 수성 원료를 섞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비이온성 계면활성제의 경우는 좀 독성이 약해서 그렇죠. 네, 아기들 제품, 아기들 유아용 유아용 제품들에 제품들. 많이 사용을 네.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정리해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6번째, 네. 고급 알코올. 네. 고급 알코올류들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 비슷한 맥락일 것 같아요. 이제 이거는 탄화수소가 6개 이상인 그 알코올을 통칭하는데요. 크림이나 로션류들의 경도나 점도를 조절해 줍니다. 그래서 단단한 정도나 끈적이는 정도를 조절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유화 안정을 위한 보조제로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유성 원료로도 원료 자체로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부 용제, 그리고 용매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피부를 연화시켜주고 윤기를 부여해주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다음 실리콘 오일 마지막일까요 이게? 네, 네, 여기 실리콘 아마 오일. 마지막일 네. 것 같은데, 네, 말씀을 좀 실리콘 해주시죠. 오일 정말 저는 되게 연구원 입장으로서 굉장히 좋아하는 원료인데요. 실록산 결합을 가지는 이제 유기규소 화합물들을 총칭을 해요. 그래서 다양한 점도를 조절 가능하고, 그리고 실리콘의 다양한 분자량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점도를 굉장히 높은 점도도 가지고 갈 수 있게 하고 낮은 점도로도 가지고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맞습니다. 만능의 이런 원료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실리콘이라는 인식이 아무래도 이제 일반 소비자분들께는 조금 뭔가 화학적인 물질처럼 이렇게 좀 비춰지고 있는 현실이 좀 안타깝긴 해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의 역할은 피부 표면에 이것도 막을 형성해가지고 피부를 보호해주고, 그리고 뭐 밀폐제로도 사용하기도 하고, 정말 특성이 너무 명확한데 실리콘 오일류들은 끈적임이 거의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되게 가볍게 발려진 특성이 있고, 그리고 매끄러움과 강택이 굉장히 우수하고, 그리고 제품의 사용감 향상을 목적으로 그래서 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바르면은 굉장히 실키한 감촉이 든다 하는 그런 화장품들은 대부분 이런 이제 실록산 결합을 가지는 이제 유기규소 화합물들이 들어간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8번째, 에스테르 오일. 네, 에스테르 오일도 마찬가지로 산과 알코올을 탈수해 가지고 얻는 그런 오일류들인데, 원료명이 뭐뭐뭐 에이트로 끝나는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총칭하는 그런 오일류들이에요. 그래서 구조랑 분자량에 따라서 성상이 굉장히 달라지고, 분자량이 크지 않아서 사용감이 굉장히 가벼운 편입니다. 다른 원료들에 비해서. 그리고 최상의 발림감을 그렇죠. 가지죠. 사용감이 가볍다라는 거는 발림감이 아주 좋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유화에 용이해가지고 화장품에서 오일류로서 굉장히 널리 쓰이는 그런 원료입니다. 네. 그러면은 유성 원료와 수성 원료를 말씀을 드렸고요. 네, 저희가 그
뒤에 이제 에이트 끝으로 이제 이트로 끝나는 것들에 대한 부분이 이제 조금 종류를 좀 설명해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옥틸도 대 실미시르테이트 네네. 뭐 예를 들어서 그리고 뭐 아이소 프로필미리스테이트 아이소 프로필 미리스테이트 네, 맞습니다. 그런 종류들 그리고 세틸록타노에이트 이런 것들 그 뒤에 에이트 붙는 모든 그런 원료들이 이제 에스테르 오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봐주시면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유성 원료와 수성 원료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다음 편은 이제 여름이기도 하니까 뭐 조금 더 여름에 가까운 화장품들 화장품들. 관심을 많이 아마 가져주시겠죠. 그쵸, 그런 걸 아무래도. 좀 준비를 하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